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얀목련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화목과 평화,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봄 일찍 피는 꽃들 위주로 실내에서 파종을 해볼 건데요. 실내에서 어떤 꽃들을 파종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이는 이 씨앗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씨앗을 제가 구매를 하여서 강모래로 지금 물을 흠뻑 주었어요. 밑에 지금 종이 국그릇인데요. 여기에다가 구멍은 뚫었습니다. 강모래 속에 크리스마스 로즈 씨앗을 넣고요. 3개월 동안 냉장고에 저온 처리를 합니다. 그 후 상태를 보고 꺼내서 포트에 파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을 이렇게 군데군데 뿌립니다. 뿌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씨앗으로 발화하면은 최소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저온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개월 정도 넣어둡니다. 그리고 노지에 직파할 경우에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자연 환경에 맡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적으로 겨울에 저온 처리가 되겠죠. 그럼 봄에 씨앗이 발화가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포트에 파종을 하면은 발화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파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지에도 직파를 하였습니다. 직파를 하여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가을에 보니까 모래를 살짝 덮어 두었더니 이웃집 냥이가 와서 파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듬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모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응가를 이래 사고 하기 때문에 다시 모듬어 주었는데 봄에 예쁜 새싹이 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 저는 2도씨 되는 곳에 넣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렇게 꺼내서 포트에 파종합니다. 다음은 델피늄 파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cm 분의 상토를 넣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이 밑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델피늄 씨앗인데요. 3시간 동안 제가 물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네임을 적어주죠. 네임을 꼭 적어주고 파종을 하고 나서는 날짜를 꼭 적어줍니다. 지금은 적어준 것이 보이지 않는데요. 뒤편에 제가 날짜를 적어주었습니다. 물에 불린 씨앗을 손으로 파종을 하면은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손에 물기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스푼으로 이용해서 물과 함께 포트에 위에 뿌려주듯이 솔솔솔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씨앗이 그런대로 골고루 뿌려지겠죠. 저는 물에 불린 씨앗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툭툭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스푼으로 살살살 피워서 이렇게 골고루 파종이 되게끔 하여 줍니다. 저는 씨앗 중에 델피늄 씨앗이 파종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델피늄 씨앗은 발화율도 낮고 파종이 되어서 발화가 된다 해도 굉장히 과습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꽃이 필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파종을 하였는데 꽤 많이 파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화되어서 꽃 핀 것은 한 12~13개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 달부터 델피늄 씨앗을 파종을 하였습니다. 수국 밑에 파종을 하였는데요. 그 아이가 지금 3개 정도 살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가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또 제가 노지에서 파종을 하였습니다. 포트에 파종을 하였는데요.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옮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여서 결국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제가 11월 3일 날에 파종을 또 하였습니다. 키친타월에 파종을 하여서 냉장고 속에 한 달 정도 넣어 두었고, 그리고 밖으로 꺼내서 신문지를 덮어 주었지만은 그것도 시원찮았습니다. 다음 파종한 씨앗은 헬리오트로프입니다. 헬리오트로프는 허브과이고요. 실내에서 키우면은 실내 월동은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씨앗이 있어서 제가 파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포트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었고요. 헬리오트로프는 씨앗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는 보인답니다. 제가 카메라 바로 밑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정 둥글둥글한 이것이 씨앗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부산물들이 많죠. 이 아이는 제가 갈무리를 깨끗이 못했습니다. 갈무리 하는 것이 이 아이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먼지만 작은 체에다가 흘렀어요. 그래서 부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헬리오트로프 씨앗 발화는 25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파종하기 굉장히 좋은 온도인데요. 씨앗을 뿌리고 상토를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물 주전자로 주지 않고요. 작은 스프레이 이것으로 물을 줍니다. 그럼 씨앗이 물리지 않습니다. 델피니움 발화 온도는 14도에서 19도씨라고 합니다. 1, 2도 차이는 괜찮겠죠. 그리고 델피니움은 암발화종입니다. 파종을 하고 어둡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문지나 앙그름 다른 껌껌한 곳에다가 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껌껌한 곳을 발견을 하였어요. 지금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포트를 넣었습니다. 물을 주면은 물이 밑으로 빠지고 깨끗하게 또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습도 유지를 위해서 위에 비닐을 저렇게 묶어 줍니다. 습도가 유지가 되어서 빨리 증발하지 않겠죠. 그래서 2, 3일에 열어보고 스프레이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현관 앞에 온도가 19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놔두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는 약 2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광발화와 암발화. 광발화는 밝아야 씨앗이 발화가 잘 되는 종류이고요. 암발화는 씨앗을 파종하고 어둡게 해주면은 씨앗이 발화가 잘 되는 종류예요. 특히 델피니움과 락스퍼 정도는 암발화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보면은 대부분 광발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씨앗이 굵기가 굵은 아이는 하루 전이나 3시간 정도 물 불림을 하여서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 씨앗은 복도를 하지 않습니다. 겹저씨꽃이나 할미꽃 같은 경우에는 채종해서 바로 파종하면은 발화율이 높습니다. 씨앗이 많다면은 노지에 직파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편리할 수 있고요. 씨앗이 작다면은 포트에 파종하는 것이 발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파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종하실 때 발화 온도를 잘 숙지하셔서 파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니시안서스를 파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토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 그릇은 플라스틱 용기이죠. 음식을 식혀 먹고 난 후에 이런 용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밑에
인두로 구멍을 내었습니다. 리시안소스 씨앗입니다. 리시안소스 씨앗은 굉장히 미세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복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종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리시안소스 씨앗은 혼합이고요. 여러 색이 예쁜 겹꽃이에요. 제가 씨앗을 구매해서 이렇게 또 새로 파종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리시안소스는 발화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화하여도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서 파종하는 씨앗의 온도는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온도 발화되는 것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온도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내에서 파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좀 일찍 보려고 저는 파종하는 것과 그리고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것들 이렇게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름에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좀 발화부터 시작해서 정식할 때까지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리시안소스입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면은 너무 우아하고 예쁜 꽃이죠. 저희들 꽃다발 속에 포장지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절화로서 굉장히 예쁜 꽃들이 있어. 이 꽃이 피고 나면은 굉장히 황홀하게 예쁘답니다. 복토하지 않고 손으로 꼭꼭 눌러 주었어요. 상토 위를 손으로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분 유지를 위해서 제가 큰 비늘을 덮어 씌워서 이렇게 수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흙 상태를 보면서 2, 3일에 한 번씩 스프레이나 저면 가수로 해서 물을 주기 바랍니다. 씨앗을 파종을 하고 물을 말리면 씨앗이 거의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디기탈리스 파종합니다. 디기탈리스를 파종할 겁니다. 밑에 용기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주었고요. 디기탈리스 혼합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그래도 눈으로 좀 보입니다. 보여도 좀 크기는 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씨앗을 뿌리고 복토를 해줍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게. 리빙스턴 데이지. 이 아이는 리빙스턴 데이지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쁜 1년초죠. 봄 일찍 제가 꽃을 보려고 이 아이를 파종을 합니다. 항상 리빙스턴 데이지를 연년마다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색이고 앞줄에 심으면은 굉장히 화사한 꽃이라서 꼭 빠뜨리지 않고 제가 심어보는 꽃이에요. 금무초. 이 아이는 금오초입니다. 메릴랜드 시리즈이고요. 연년마다 제가 파종을 하는 아이인데 굉장히 예쁜 아이죠.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보이지 않게 상토로 덮어줍니다. 이것은 옥시페탈리움이에요. 씨앗이 좀 크죠? 원래 새로 파종하는 옥시페탈리움이에요. 꽃은 하늘색이죠. 연하늘색이고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씨앗이 조금 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를 한 2~3시간 불릴 걸 그랬습니다. 왜냐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바로 저는 파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하나씩 넣고요. 복토를 해줍니다. 옥시페탈륨은 단년생인데요. 노지 월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라고 하니까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월동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분에도 심어서 실내에서 월동하고 노지에서
또 월동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내외라고 하네요. 일주일 내외 정도에서 발화가 된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씨앗을 파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다른 아이들도 파종을 해 볼 겁니다. 실내에서 조금 키워서 저는 또 노지 정원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겨울 내내 파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씨앗 무료 당첨되신 분들 주소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당첨되신 분도 저 있는데 주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란에 꼭 주소 주세요.